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신증권이 되겠는데요. 대신증권은 이제 큰데 믿을진이란 광고 모토로 오랜 시간 좀 영업을 해온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중형 증권사에 멈춰 있는데요. 현재는 대형사로의 도약을 꿈꾸는 한 단계 성장 직전에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대신증권이 어떻게 대형사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주주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될지 저와 같이 알아보시면서 제가 안내드린 소식 같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신증권에 대한 내용 오늘 첫 시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 관련해가지고 하나 드릴 말씀이, 이 카사라는 기업이 대신증권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코스피가 좀 하락할 때 12% 수익을 올린 이제 상품 DABS라는 걸 팔았던 기업인데요. 일종의 부동산을 조각 투자하는 상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적은 돈을 가지고 강남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상품 같은 걸 팔았었는데요. 이러한 기업이 대신증권 아래로 갔고 여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뒤에서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증권의 현황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상당히 또 안정적인 실적을 거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증가한 여파로 인해 가지고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부분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제 뭐 IB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신사업들, 뭐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의 근거는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주식을 주문 수탁을 받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이자 수익 등등 일반 고객 관련된 리테일 관련 수익들이 여전히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 부분 브로커리지 수익이 상당 부분 좀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이제 이 브로커리지 관련 시장 점유율은 한 3%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중형사로서 딱 자리 잡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신용공여 이자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트레이딩과 IB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트레이딩은 실적 변동성이 사실 상당히 심한 부분이라서 예측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IB 관련해서도 뭐 공모건들을 몇 개 성공시키긴 했습니다. 뭐 시큐레터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상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관사 역할을 했지만 역시 메이저에 비해서는 좀 큰 의미가 없는, 여전히 아직은 브로커리지가 메인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이 3조 원이 되는데 상당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은 말 그대로 회사 돈, 직접 이제 부채를 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자기 자본은 2조 1천억 원에서 이제 계열사들에게 배당을 받으면서 자기 자본을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옥 매각을 통해 가지고 3조 원대 자기 자본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대신증권이 되겠습니다. 을지로에 이제 있는 사옥인데 해당 가격은 6천억에서 7천억대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가격이 시장과 맞지 않아서 이 부분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이 부분이 매각이 된다면 이제 15 종투사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겠습니다. 즉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 자기 자본 3조라는 걸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는데요. 이 종투사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용 공여를 해줄 수 있는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자기 자본의 100%, 예를 들어 지금 자기 자본이 2조 5천억이라고 하면은 2조 5천억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자기 자본이 3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 공여율이 20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즉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외에도 각종 혜택들, 뭐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든가 여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단 신용공여 확대가 큰 혜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은 사옥 매각과 함께 2024년에는 제10호 종투사로의 진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신증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업에서 기본적으로 실적 안정성 그리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자회사들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대신저축은행, 대신자산운용 등도 있지만 이번에 까사라는 기업을 자회사로 또 인수해서 편입을 했습니다. 이 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STO 관련 기업이기도 한데요. 부동산 조각 투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 이런 건물의 권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물 임대료 등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투자한 사람들은 가져가게 되고, 건물이 매각되었을 때는 건물 그 시세 차익도 같이 비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까사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삼동에 있는 건물중도 작년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했고, 이번에 대신투자증권에 매각된 이후로는 이제 압구정 빌딩 167억짜리를 이 건물을 사가지고 공모에 성공했습니다. 7번째 건이었는데요, 벌써. 대신증권 인수된 다음엔 첫 번째 공모였는데 여전히 잘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신증권과의 이제 시너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마케팅에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기도 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뒤까지 보고 있는 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STO 관련 사업의 경험으로서 향후 2024년 이후에 STO 시장이 개화될 때 대신증권이 다른 분야의 조각 투자,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서도 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은 다 MOU 정도나 좀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좀 일종의 체크만 하고 있는 단계가 되는데,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부분이 또 한 단계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신증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도 자기 자본 대비 위험 노출도가 상당히 적음으로써 해당 좀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안정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배당 성향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3분기 IR 자료를 보면은 주당 배당금을 최소 1200원 정도까지도 뽑고 있는데요. 시가 배당률 8%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별히 얘기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보통주 기준 최소한의 배당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주주들한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손익도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브로커리지 손익의 안정성과 그리고 이자 손익 그리고 트레이딩 관련 손익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중형 증권사예요. 이제 5대 증권사에 비해서는 좀 작은 사이즈고, 그리고 그렇다고 소형 증권사에 비해서는 좀 압도적인 경쟁력, 지점 투자는 50개 정도 되는 여전히 높은 중형 증권사인데, 업황 개선과 그리고 사업 매각을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3조짜리 이제 종투사가 되면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 대형사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PF 관련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도 의미가 있고, 가사 인수를 통해서 STO 시장 관련된 선제 접근도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성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을 꿈꾸면서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배당주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증권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제어하면서 관리해 나갈지 제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같이 대기업에서 보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 뭐 반도체 말고도 각 섹터에서 담당 전문가 멘토들이 종목에 대한 내용 편안하게, 자세하게, 빠르게 끝까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 바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